우리 강릉에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의 도시에 걸맞게끔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한복에 대한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한복을 만드는 체험도 하고 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한복을 입고 행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우리 문화원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복 도시를 꿈꾸는 강릉. 그 꿈에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강릉 한복 문화 창작소라는 이름으로. 강릉은 그 어느 곳보다 한복의 전통이 깊은 곳입니다.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결혼 예물은 도포이며 중요한 전통 행사에선 한복을 입는 어르신들이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옷 한복은 아름답습니다. 한복의 전통이 사라져가는 요즘, 문양, 예향의 도시 강릉만은 그 길을 역행하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그 도포는 어떤 옷인가요? 도포는 이제 일종의 예복으로서요. 강릉 지역에는 그 딸이 시집갈 때 넣는 혼수품 1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절 행위에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뭐 제사라든가 그다음에 전사라든가 혹은 무슨 취재라든가 이럴 때 입는 겉에 입는 예복입니다. 네. 그렇게 혼수로 받은 도포를 또 뭐 마지막 이제 관에도 같이 묻는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포는 이제 결혼할 때 입었다가 사람이 이제 저승을 갈 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입히는 옷이 수이거든요. 그 수의를 입고 그 위에 이제 도포를 입혀가지고 이제 하관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조선시대 복식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조선시대는 신분제사였습니다. 신분제사였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도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복의 경우를 보면은 상의, 즉 저고리가 있고 하의로는 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양반네들이 이제 외출할 때 입는 것이 외투인데 외투는 뭐 두루박이라든가 뭐 달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07년 강릉제시 최경선이라고 하는 분의 무덤을 이장할 때 거기에서 많은 이제 그 복식이 발견됐습니다. 당상관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분의 무덤에서 많은 유물이 발견됐는데 조선시대 때 조선 초기 성종 때 편찬된 국조오례이라는 책에 볼 것 같으면은 국왕이 죽었을 때는 뭐 구칭을 묻었고 그 다음에 이 관리가 죽었을 때는 뭐 오칭 그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법하고 법대로 거기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분과 동시대 때 인물로서는 강릉의 그 혹윤 선생을 들 수 있습니다. 율곡 선생은 그분보다 한 30년 이르고요. 거의 같은 시대 때 살았던 분이다 보니 우리가 조선시대 때 강릉 지방의 복식을 언급할 때 아마 혹윤 선생과 율곡 선생도 거의 그 최경선 그분과 유사하게 입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 전 강릉 사람 최경선의 출토 복식은 강릉 한복의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릉은 예로부터 예향의 도시였고요. 그 사대부 복식이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할 때 장모가 도포를 해주면 그거를 입고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죽었을 때 수의로 입는 그 풍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강릉 한복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그 사대부 복식에서 남자들은 도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고 여자는 신사임당 16세기 치마 저고리 그 저고리는 허리까지 오기 때문에 지금 가슴을 졸라면서 답답해서 한복을 못 입는다고 하는데 그 저고리는 허리까지 오기 때문에 착장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강릉 한복의 전통 또 있습니다. 강릉 규방예술의 꽃, 색실루비와 수보작입니다. 이제 완벽한 이름은 색실루비 쌈지, 지갑입니다. 지갑. 근데 그 지갑을 만들 때 오색실이 들어가고 거기에 아름다운 문양이 들어간 겁니다. 루비 형태로. 그래서 이제 색실루비 쌈지. 근데 그걸 약칭으로 보통 이제 색실루비라고 얘기하죠. 근데 전국에도 이제 루비 쌈지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강릉의 색실루비는 유독 아름다워요. 문양 자체가 현대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색깔이 들어가 있고 다른 지역에
쌈지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 예전에 단오제 때도 사람들이 한복을 참 많이 입고 다녔었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예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을 어디에 두느냐, 산업사회로부터 두느냐, 아니면 농경사회에 두느냐 이건데, 농경사회는 지금처럼 옷이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산별 옷을 만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한복을 입고 왔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장의 한복이 아니라 일할 때에도 입던 어떤 그런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단오토에 이제 구경을 하고 오고 그러는 거죠. 아직도 한복을 입는 전통 행사 단오만이 아닙니다. 마을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는 위촌리 도배례에도 아직 많은 분이 한복을 입고 참여합니다. 그럼 강릉에서 한복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전통 옷이니까 이제 옛날에는 혼례식을 하면 한복 위주로 한복만 입고 결혼식을 했잖아요. 초례장에서 그랬는데 이제 예식장에 가서 현대 이제 그 결혼식을 하면서부터 드레스를 입으면서부터 그래도 한복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입었는데 이제 요즘에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막 신부들이 안 입으려 그러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네. 좀 아쉽다 이렇게 봐요. 그때는 한복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결혼식을 한다 이러면 한 집에서 막 10몇 벌씩 했어요. 한갑을 한다 이러면은 뭐 아버님, 어머님, 오빠 올케, 따님 사이 뭐 애기들까지 전부 한복을 입히고 이제 한갑 이런 걸 잔치를 했고요. 이제 변화가 왔어요. 어느 때부터 그것도 서서히 줄어들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이제 안 좋아요. 한복을 점점 더 입지 않게 된 건 어쩌면 세계적인 추세. 하지만 그 추세에 한복을 맞춰보면 어떨까요? 강릉엔 세계적인 추세와 유행에 어울리는 새로운 한복을 만드는 젊은 작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온 작곡가분도 옷을 맞추셨고, 그리고 옛날부터 저한테 한복을 맞추시던 호주에 사시는 분이 따님한테 옷을 맞추시기도 했고, 그리고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한복을 이렇게 연구할 때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전통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되게 든든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옛날로부터 이어지는 사랑을 받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면서 반갑게 맞이해서 옷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수보자기와 색실루비 등 강릉의 오랜 규방 예술은 오늘날로 이어져 한복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실용성과 편안함까지 모두 갖춘 새로운 한복의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강릉 문화재 야행에선 강릉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패션쇼까지 개최됐죠. 이렇게 강릉 한복의 전통을 잇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23년도에 초, 중, 고 해가지고 150회 한복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주로 그 한복 입기, 한복의 역사, 우리 한복이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2시간 동안 학생들이 배우고, 또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한복을 실제로 사이즈에 맞게끔 입어보고, 또 그에 맞는 머리를 닦는다든지 댕기를 드린다든지 이런 학습을 통해서 전통놀이도 하고 그들의 사진을 또 이렇게 찍어서 공유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강릉 한복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강릉 한복 문화 창작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곳 강릉 한복 문화 창작소에선 전문적인 교육부터 한복의 관광 자원 연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명절 되면 옷장에 있는 엄마 한복 막 입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막 대하기엔 좀 어려운 옷이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 공예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세심하고 섬세한 작업들에 대해 하나하나 다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 기회들을 모아가지고 또 하나의 작품을 낸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공간이 생겨가지고 뭔가 교과목으로 배웠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한 번 더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생김으로써 좀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화창작소에서 보여주는 한복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고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한복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한복을 제작해보면서 우리나라의 고유 한복에 대한 아름다움과 또 자부심을 다시 한번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복을 직접 제작해보면서 한복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는 한복을 직접 만들어보는 게 물론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직접 한복을 접해보고 착용해보는 것도 매우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복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하고 아무래도 요즘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3D와 모델링을 이용해서 한복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이 조금 더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강릉에 한복 문화 창작소가 생긴 만큼 사람들이 좀 더 문화 창작소에 관심을 가지고 한복을 직접 체험해보고 입어보고 접해보면서 한복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큰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창작 한복이라는 장르가 많이 표현이 풍부해지고 거의 어떤 묘기를 부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더 전통적인 한복을 연구해서 거기서 제가 먼저 찾아낸 어떤 미감이 있다면 조금 문학적인 방식으로 좀 친절한 언어로 소개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4월 초 벚꽃축제가 경포 주변에서 열렸습니다. 꽃과 가장 잘 어울리는 옷, 한복이 이 자리에 빠질 수 없죠. 강릉 한복문화창작소에선 한복 대여 이벤트를 펼쳤는데요.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나눴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람들이 다 어디서 빌렸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아. 관심이 이목이집중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경복궁에서 입어보고 이번 두 번째예요. 어떠세요? 한복 입어보시면? 너무 귀엽고 좋은 것 같은데요. 여자친구분 한복도 잘 고르신 것 같아요? 네. 이뻐? 지금 너무 좋고 지금 막 입고 가서 좀 돌아다니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핑크를 잘 안 입으시긴 한데 저희가 색깔 좀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고 벚꽃색이랑 좀 이렇게 맞추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강릉시의 조례제정은 꿈을 한 발 더 앞당겼습니다. 강릉 한복을 관광 자원화하고 누구나 쉽게 한복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강릉 한복 문화 창작소. 앞으로 이곳에선 많은 사업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전통 한복하고 신한복하고를 같이 입어도 좋지만 그 경우를 좀 나눠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식에 혼주는 전통 한복을 입어가는 그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겠고, 지금 지하철도 타고 비행기 타고 해야 되는데 롱스커트 드레스를 입고 학교를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재도 데님도 좋고 골덴도 좋고 실용적인 소재로 코트를 조선시대 포가 굉장히 코트를 활용하면 멋져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호응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실용적인 소재, 실용적인 디자인과 접목해서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한복이죠. 신한복보다 시대에 적합한 한복으로 용도에 맞게끔. 도포의 땅 강릉은 아직 한복의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문화재 소장자이며 강릉 단오제와 도배래 등 전통 의례 문화를 향유하고 있죠. 단오빔과 수보자기, 색실루비 등 특성화와 브랜드화 노력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강릉 한복 문화 창작소라는 든든한 마중물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한복 문화 창작소를 개소함에 따라서
한복을 좀 더 가까이서 함께 할 수 있고 또 한복을 만드는 체험도 하고 또 그리고 전통 한복을 입고 우리 그 문화재에서 또 패션쇼도 하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한복에 대한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번 그 한복문화 창작소 개소에 따라서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강릉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이 한복이 지금 너무 잊혀져 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 한복문화 창작소에서 역할을 해서 앞으로 한복을 입는 문화 또 한복과 함께하는 이런 우리 시민의 역할을 우리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한복 전문가들은 강릉에 대해 아직 한복이 살아있는, 한복이 살아날 수 있는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와 위촌리 등 마을을 중심으로 행하는 도배례, 강릉 향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통의례, 율곡과 허균 등 인물 관련 행사, 이런 강릉 특유의 역사, 사회, 문화적 자산을 배경으로 이미 한복 입기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한복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한복의 전통이 사라져가는 요즘, 문양, 예향의 도시 강릉은 그 길을 역행하고자 합니다. 교미전 1977년에 이제 시작돼서요. 올해로 아마 43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77년에 처음 교미전이 시작되고 한 8년 정도, 1984년까지의 또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그 미술교사라는 것은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의 마인드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작품을 제작하는 것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했었고 그런 요구에 의해서 아마 교원비전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을 수 있어요. 미술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미술 동아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기였고 그런 것들이 역시 교원비전이 진행되는 방향의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85년부터 이후 한 10년을 저희들이 이제 부흥기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작가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 작품 수도 많아졌고 어떤 퀄리티도 높아졌고 작품 숫자로 보면 1990년이 가장 이제 많은 작품이 출품된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77년에 153점으로 시작했었는데 90년에 384점으로 가장 많은 작품이 출품이 됐어요. 이것이 1994년쯤 돼서 300점까지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조금씩 적어지기 시작했죠. 95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을 한 180점에서 한 280점 정도의 어떤 숫자로 쭉 유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도 역시 그래도 미술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교원들이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좀 숫자가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숫자도 많이 이제 줄었고 학생들의 이제 숫자도 줄어든 상황이고 과거에 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은 이제 거의 학교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 예술교육 방향도 좀 많이 바뀌었고 교육과정도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좀 위축되거나 좀 줄어드는 경향은 없지 않지만 원래 그 목적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제 동향이라는 것은 뭐 저는 관계 맺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 더구나 이제 우리가 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예술적인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동기가 일어날 수 있게 이제 돕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같이 하는 거죠. 동행. 2020년 교원비전은 교사 연찬회장이 동시에 학생들과 함께했던 수업에 대한 연구 발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제동행이란 타이틀을 붙임으로써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만든 작품, 수업 시간의 작품들을 경연의 장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출품된 작품은 65점 정도인데 입상자는 총 16작품이 나왔는데요. 매해 그렇지만 서양화 작품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양화 작품이 28점이 나와갖고 그 중에서 7점이 입상을 하였고요. 한국화 작품은 6작품이 나와가지고 1점이 입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조소 작품은 5점이 나와서 한 작품이 입상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총 15작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고무적이었던 것은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수업했던 융합 작품이 4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2점만 입상을 하였습니다. 융합 작품 중에서는 그 도자기 자화상하고 무동의 꿈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굉장히 작품성도 높고 학생들이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가 큰 작품이었습니다. 숨이 너무 차요. 너무 긴장되는데 전혀 긴장될 뿐이 아니에요. 긴장이 확 풀리네요.
오전에 한 활동은 우리 학생들이 각자 다른 학교, 다른 지역에서 모인 친구들이어서 다 같이 좀 긴장감을 내려놓고 사임당교육원 과정에 임하는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준비한 활동이고요. 1시간에 30분 전반부는 몸을 움직이면서 조금 긴장을 풀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고, 후반부 30분은 머리를 조금 쓰면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활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이 활동을 보통 저희가 리더십 과정에 오는 친구들에게 모두 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을 하고 나면 굉장히 긴장이 많이 풀리고 서로 좀 친해지고 돈독해지는 모습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청소년 정책 토론회는 더 나은 강원교육 추진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듣고 이것을 반영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토론 행사입니다. 저는 여기 오게 사실 정책 토론회라고 해서 정책만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것도 배웠거든요. 여기 올 때는 여기 와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또 우리 맘대로 나가자 하고 그런 다짐으로 왔습니다. 36명 모두가 그냥 다 같이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돼가지고 편안하고 또 때로는 진중한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늘 새롭고 그 가능성이 넘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표현을 잘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감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일단은 실내 교과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신체적으로 또 힘든 부분들도 있고 또 먼 거리에서 이동해서 온 학생들이다 보니까 또 아침부터 몸을 깨우는 데도 또 의미가 있고 저희 교육원의 중도 관리가 이만큼 또 돼 있는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임당 교육원의 설립 목적과도 잘 맞고 학생들에게 전통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분도는 기본적으로 있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성하고 5가지 5대 정책이 있더라고요. 학력, 그리고 복지, 진로, 인성. 행정은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를 뽑아서 도별로 토의하게 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치우쳤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향하는 정책의 다양한 정책의 측면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한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발표여서 부담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하려던 말도 잘 못하고 말 실수도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처음을 저희가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았나. 저희 모든들이 다 열심히 참여해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한테도 되게 감사하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강원도 전역에서 나온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제안하는 자리를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해서 학교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나아가 지역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앞으로 강원 교육의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생각이 깊을 줄 몰랐고 또 신선할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주신 의견을 강원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에게 리더십이란? 리더십이란 학생 회장에게는 없어서 안 될 자신감. 리더십이란? 리더십이란 나다. 네, 제 자신이 리더십이라 생각합니다. 모두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인 것 같습니다. 모두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리더의 자질입니다.